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WI 철원 미디어 온 동네방네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첫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이런저런 뭐 질책 이런 것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철원 군민이 된 지 약 5년가량 되신 분들을 모시고 철원에 살아보니 어땠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다른 지역에서 사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철원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우리들의 이웃들로 또 우리들의 벗으로 함께 친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살아가시는 그런 소탈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분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각자 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앞에 계신 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철원에 살고 있고 지금 25개월 아이 키우고 있는 박민애라고 합니다. 네, 박민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갈마루 신철원에 오셨고요. 네. 25개월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분. 안녕하세요. 저는 철원에 온 지 5년 됐고요. 갈마르 문해리에 살고 있는 11개월 다보미 엄마 이효주입니다. 11개월 된 다보미 엄마 갈마루 문해리에 사시는 이효준님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원에 온 지 2년 정도 되었고 지금 신철원에 살고 있고요. 22개월 아들 키우고 있는 이귀옥입니다. 네, 신철원에 사시는 2년 거주하신 이귀옥님. 세 분 다 갈마루 신철원에서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한 분.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신천에서 왔고요. 24개월 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명순입니다. 24개월 된 남자아이를 키우시는 이명순님 갈마루 신철원에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네 분 다 승일교를 건너오셨습니다. 큰 강을 건너오셨어요. 굉장히 멀리들 오셨는데 요 네 분을 모시고 오늘 철원에 살아보니 어땠더라, 뭔가 재밌었더라, 뭔가 좋았더라, 뭔가 아쉬웠다 라는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민혜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우리 박민혜님은 한 3년 정도 철원에 살으셨다고 그러는데 이 철원댁이 된 계기가 뭡니까? 저는 신랑이 일단 철원 토박이고요. 지금 네. 직장도 철원에서 다니고 있고 결혼하면서 이제 철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신랑 따라 오셨군요. 네. 신랑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박민혜님은 이 철원에 오시기 전에 네. 어디에 사셨어요? 저는 서울에 살았어요. 서울에서 29년 정도 살았어요. 서울 특별 시민이 철원으로 네. 시집을 오셨습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 우리 이효주님. 네. 자, 이효주님은 그 전에 어디서 사셨어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쭉 살다가 남편이 군인이라서 발령을 받아서 철원에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저기 우리 이효주님도 신랑 따라오신 거네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명수님한테 먼저 여쭐게요. 이명수님은 왜 철원에 오셨어요? 저는 대전에 살았고요. 이제 결혼하면서 신랑이 직업군인으로 천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저도 결혼하면서 올라오게 됐어요. 충청도에서 오셨죠? 네. 오셨군요. 네.
군인인 남편 따라서 철원까지 들어오셨고. 그러면 우리 이규영님은 지금 보니까는 네 분 중에서 철원댁이 된 지 가장 짧으신 분인데 그 전에는 어디서 무엇하고 사셨나요? 저는 신랑이 이제 원래 홍천 토박인데 이제 철원에 재작년에 발령 받아서 철원에 같이 오게 됐고요. 그 전에는 20대는 계속 수원에 살고 있었어요. 아, 수원. 네. 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전에서 오신 분, 서울특별시에서 오신 분, 수원시에서 오신 분, 홍천에서 오신 분, 지역도 각기각색이고 근데 자녀분들은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자, 이분들 참 멀리서들 오시고 그랬는데 대부분들이 다 신랑 따라서 철원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직장 따라서 남편이 군인이어서 철원에 부인지가 돼서 오신 분들. 오늘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기 우리 이명수님한테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네. 대전에서의 생활 그리고 철원에서의 비록 뭐 한 4년 정도 되지만 철원만의 매력은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산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대전에서 살았으니까 뭐 주변에 다 그냥 건물들 이제 대전이 뭐 주변에 산도 많고 강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집 앞에서 산을 보거나 뭐 그러기는 힘드니까 그런 면에선 좋은 것 같아요. 눈 뜨고 그냥 창문만 열어도 이제 산도 보이고 이제 새소리도 듣고 이런 면에서는 철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기 우리 박민혜님. 네. 저 박민혜님은 서울특별시에서 오셨는데 서울하고 철원하고의 다른 점은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도 주말에 이제 서울 친정집을 가고 하는데 가면 지금 제일 문제인 게 미세먼지나 이런 게 있잖아요. 공기가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높은 건물들도 많고, 네, 반면에 이제 철원은 아무래도 군 부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높은 건물도 없고 해서 그 공기 차이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틀리더라고요. 그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신랑 따라서 와서 신선한 공기에 반하고 살고 계신다. 네. 우리 박민혜님은 그 신선한 공기가 철원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효주님, 네. 이효주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효주님은 철원에 한 5년 조금 안 되게 지금 살고 계시는데 네. 기존에 수원도 수도권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거기서 살다가 철원에 와서 보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어떤 것은 장점이고 어떤 것은 단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 게 좀 있으신가요? 네, 그 아기 낳기 전에는 병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네,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보니까 산부인과를 가려 해도 1시간 이상의 거리를 가야 하고 네. 저희 집 친정집 가면은 눈 뜨면 바로 앞에 네. 병원이 있고 한데 가려면 날 잡고 소아과를 가야 하고 날 잡고 산부인과를 가야 하고 뭐 이런 불편함이 많이 불편했었고, 임신하고 아기를 키우면서 또 딱히 불편한 점은 딱 없는데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철원은 일단 축제가 많아서 저는 축제가 너무 많다. 좋았고요. 노는 걸 좋아하시는데. 축제가 많아서 수원에 있을 때보다 여기 올 때 뭐 계절별로 축제가 있고 네. 뭐 나라 크게 하는 축제도 있고 해서 그게 너무 좋았고, 저도 일단 차멀미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여긴 높은 건물이 없어서 제가 운전할 때나 아니면 옆에 타고 갈 때 네. 멀미를 안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기 아기 병원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셨다 그러는데 네. 머지않아서 철원도 이제 산부인과나 조리원이 좀 개원을 할 겁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언제 아직 제가 대표가 아니라서 언제 개장한다고 말씀을 못 드려도 금방 개원을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명수님. 네.
대전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대전에서는 제과업계 이제 공장에서 자재 원부재로 담당 업무를 했거든요. 그럼 빵 만드는 빵만 네. 만드나요? 뭐 과자도 만드나요? 제가 했던 데는 제가라서 빵만 만들었어요. 빵이요? 네. 제가 업체에서 자재 물건을 담당을 하셨다. 그러면은 대전하고 철원은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먼데 그 대전에서의 매력, 철원에서의 매력 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대전은 제가 태어나서부터 살아서 대전에서 매력이 저는 항상 없다고 생각했는데 철원에 와서 느낀 거는 대전은 한 가운데 있어서 부산을 가도 3시간, 4시간이면 가고 네. 속초를 가도 3시간, 4시간 그게 가장 매력인 것 같고요. 네. 철원은 그냥 한적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혼자 걸어도 주변이 다 풍경이 좋고 네. 그냥 산책하는 것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저는 맨날 도시에서 살 땐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혼자 걷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풍경도 좋고 차도 많이 없고 해서 네.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우리 이효주님은 축제를 노는 걸 좋아하시고 우리 이효주님은 조용히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하시고 참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기용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이기용님은 저기 강원도 홍천 출신이시고 신랑이 홍천 출신. 죄송합니다. 남편분이 홍천 출신이시고 서 살았어요. 수원에서 저는. 사시고 네. 수원에서 저기 사시다가 철원에 오셨어요. 철원에 와서 한 2년 정도 살으셨다고 그러는데 제일 새내기십니다. 철원댁에 제일 철원댁이신데 철원에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올 초에 이제 신랑은 계속 철원에서 일을 하고 저는 좀 아기 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 느껴서 양주랑 철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철원이 불편한 게 많다고 생각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양주를 가게 된 선택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양주 가서 6개월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철원 사람들이 되게 그리워요. 철원이 그러니까 이런 기반 시설은 사실 조금 불편한 거는 있는데 제가 타 지역하고 왔다 갔다 하며 살아본 결과 이 철원 군민들이 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주도 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거기도 시골 축에 들지만 또 철원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늘 여기 철원 지인분들한테 연락해서 너희들 생각이 더 많이 나서 여기 철원을 더 자주 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예 철원으로 정착을 하세요. 철원도 저기 북쪽에 막혀 있어서 그렇지 아마 통일이 되면은 이 철원이 이 한반도 전체 사통팔달이고 최고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될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이야기를 바꿔서 우리 저기 이효주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철원에서 한 5년 채 안 되게 살고 계셨어요. 지금 철원에서 지금 오늘 나오신 네 분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장기 거주자신데 네. 남편이 부근 되시는 분이 이제 군인이어서 철원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그 철원에 오시기 전에 이효주님은 직업이 뭐셨나요? 네, 제가 철원에 일찍 와서 철원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너무 일찍 오는 바람에 그래서 공부하다가 철원에 와서 병원에서 일하고 아기 낳고 지금은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철원에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병원 일을 하신 건가요? 네. 간호사 일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 아픈데 좀 케어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기 이효주님 네. 한 5년 동안 사시면서 많은 이웃들을 사귀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물론 이제
아직 뭐 오래 세상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 기간을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이웃들 또 그 전에 만났던 이웃들이 서로 좀 다른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웃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군인 가족이라서 많이 떠나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뭐 좋은 감정이 있는 거고 그냥 제가 살면서 정말 느낀 여기 철원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운전을 하지만 철원에 차가 많이 없으니까 너무 쌩쌩 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네. 특히 와수리 가는 길 쪽에 뻥 뚫려 있잖아요. 차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쪽에 병원을 다니거나 문화센터를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머머 할 때가 많아요. 운전하다가. 그래서 동성은 별로 안 그런데 와수리 가는 길에 너무 쌩쌩 달려서 위험할 때도 한두 번 있었고 그래서 여기 군인 가족 분들이나 토박이 분들이나 그냥 여기 철원 군민들 운전이 좀 막 네네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좀 네. 축제를 좋아하시면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거. 그거랑은 좀 달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명수님 네. 이웃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효주 씨가 한 거에 조금만 덧붙여서 네. 회전교차로가 요즘 많이 생기고 네. 있잖아요, 철원에. 저는 그게 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래 회전교차로는 먼저 진입한 사람이 우선순위인데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진입을 하니까 회전교차로에서 그냥 정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더 위험한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원군에서 조금은 이제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면허증 받으면서 면허 시험 공부했던 걸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원래 회전교차로는 먼저 진입을 해서 회전 중인 차량이 먼저 진출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저도 그럴 때는 깜짝깜짝 놀라고 막 제가 먼저 진입해서 회전 중인데 큰 차가 들어오면은 인상 막 긁고 그래요. 이거 철원 국민들 각성해야 됩니다. 회전교차로 이 선 진입 차량이 우선이라는 거 그리고 좀 깊이 좀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규용님, 이규용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철원 국민들한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약간 철원을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철원 하면은 그리운 게 더 많고 막 오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이 지역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철원 올 때는 신랑이 발령받아서 오자고 했을 땐 되게 두려웠어요. 완전 북한 바로 밑에 그 추운 지역에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막막했었는데 여기서 사람들을 사귀고 하면서 좋은 게 훨씬 많아서 뭐 저는 사실 운전도 많이 하는데 철원에 오면은 어르신들 막 시속 20km, 30km 막 가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지금은 보기가 좋아요. 되게 이건 슬로우 시티다. 약간 긍정적인 시선이 되었어요. 저는 약간. 그러시네요. 우리 박민혜님은 우리 이웃들에게 또 아니면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다대 상관없습니다. 한 말씀 하신다면. 저는 다르게 이제 교통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네. 대부분의 여기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군인 가족이라든지 뭐 신랑 따라서 온다든지 이렇잖아요. 저희처럼. 네. 근데 이제 집 안에만 있고 정말 육아만 하고 집에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이제 나와서 소통하지 않는 애기 엄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아기 엄마들 친구들 이렇게 사귀다 보면 그때 이제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외의 분들도 그런 거를 몰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못 나오고 이런 상황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나오시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박민애님이 철원 새내기들에게 하시는 말씀, 밖으로 나와라. 밖으로 나와라. 아까 저기 우리 이효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원은 어찌 보면 매주 축제나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맞아요. 취재차 돌아다니다 보면은 매주 어디서든지 작은 공연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철원 새내기 분들 집에만 갇혀 계시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나오시면은 뭔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 행복이 있을 겁니다. 혹시 저기 고속정 꽃밭 한번 가보셨어요? 네. 네. 아, 정말 좋죠. 네. 대한민국에 이런 데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도 많이 돌아다녀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만한 데 없습니다. 입장료 안 받죠. 뭐 내년엔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안 돼요. 처음 국민은 확인해 줄 겁니다. 이만한 그 꽃밭, 이만한 컨텐츠를 가진 데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진짜 제가 어느 지역을 뭐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올 봄에 어느 꽃밭을 가서 그 뭐 세계 유명한 꽃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철원에 와서 고속정 꽃밭을 벤치마킹 해라. 아마 이 얘기 어느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진짜 주말이든 평일이든 어디를 가든지 즐길 거리고 볼 거리는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밖에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먼저 그러면은 이기용님한테 먼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철원에 지금 가장 짧은 기간을 사셨다고 했어요. 한 2년 7개월, 3년을 채 거주를 안 하시고 계시는데 새내기 주민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아까 효주 씨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도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병원이었어요. 이제 산부인과도 그렇지만 아이들 소아과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신철원에 그나마 빨리 급할 때나 갈 수 있는 게 철원병원이 있긴 한데 동송이나 와수리에 계신 주민들이 급히 응급실을 가야 될 때는 네. 의정부 성모병원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위급한 순간에 정말 응급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병원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전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이 농촌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철원으로들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그 의사분들은 많이 좀 개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100% 찬성합니다. 100% 찬성합니다. 저도 좀 아이 셋을 대단하시다. 대단하죠. 그리고 목포에 있는 여자를 처음으로 끌고 와서 내 셋을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우리 이효주님. 네. 이효주님은 새내기 철원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철원에 왔을 때 저희가 자가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을 보려고 버스를 타려고 버스를 기다리러 나갔는데 40분이 기다리다가 오는 거예요, 버스가. 처음에는 그걸 몰랐죠. 여기는 시간대로 움직이는 걸. 그래서 좀 버스가 이게 안 맞으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동송에서 와수리 가는 버스가 한 번에 없는 것도 그렇고 문해리를 경유해서 가야 되고 이게 시간이 안 맞으면 왔다 갔다 왕복 2시간이나 되고 하니까 이 대중교통이 좀 활발해지면 잡가용이 없는 애기 엄마들도 미네 씨 말처럼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대중교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불편해서. 네, 네. 대중교통의 노선이나 시간대를 좀 네.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또 노선도 확충해야 되는 네. 것도 있고 그럴 필요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그 집에서 육아만 담당하시는 어머니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명수님, 네. 이명수님은 대전에서 멀리 오셨는데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신 뭐 교통 불편이나 병원 불편 말고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병원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좀 더 추가해 주세요. 저 의사 선생님들 오늘 좀 아니 저희 아기가 어렸을 때도 많이 아팠어요. 신생아 때. 그래서 서울 대학병원에도 입원도 하고 이제 의정부 성모 응급실도 자주 가는 편인데 철원병원에도 저희 아기가 입원을 한번 해봤고 저도 입원을 해봤지만 철원병원에서 일단 수액을 맞거나 할 때 혈관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뭐 성인인 저야 뭐 그런 게 부족해도 참고 견디고 그냥 할 수 있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소아과 간호사 선생님도 그렇고 소아과 선생님도 그렇고 철원병원이 유일하거든요. 철원에서는 전문의가.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저는 미흡하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의정부로 소아과를 매주 다니고 있어요. 다니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병원을 지금도 주기적으로 서울로 이제 추적 검사를 다니고 있는데 철원에도 이제 그런 게 조금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엄마들이 운전을 대부분은 철원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대학병원을 갈 땐 저는 혼자 못 가겠어요. 운전도 운전이지만 가서 대학병원에 대한 시스템을 접수하고 대기하고 결제하고 이걸 할 때 저 혼자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원병원에서 이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저녁에 응급실에 그러니까 철원병원에 전화를 하면은 다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가라고 이제 그냥 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의정부까지 1시간은 걸리는데 그 사이에 애가 잘못될 수도 있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신생아 때 검은토를 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심지어 신랑이 군인이니까 부대에 보고를 하고 부대에서 허락이 떨어지고 병원을 가야 되니까 저는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병원 같은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말 그대로 그냥 집들이 오래돼서 그런 부분이 수리할 때 저희 집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의 한 30년 된 저는 그냥 연립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샤시도 바꾸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무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시고 있긴 한데 선정되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철원에 새로운 집이 지금 짓고 있긴 하지만 그런 집들은 가격대도 있고 저희 같이 젊은 부부들이 구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지금 있는 집들을 보수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병원 문제 나와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소방 사장님하고 같이 이제 기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소방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철원에 있는 구급차가 응급 구급차가 만약에 의정부나 포천으로 환자 이송을 나가게 되면은 철원에 구급차 공백이 생겨서 못 나갔는데 얼마 전에 철원에 그 구급차 한 대가 더 추가가 됐대요. 그래서 한 대가 의정부까지 이게 긴급 환자는 이송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그런 공백기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 철원에도 지금 닥터 헬리가 이제 이착륙을 합니다.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닥터 헬기로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지난번에 그 닥터 헬기 취재를 갔는데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출발을 해서 20분이 안 되니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연락을 해가지고선 오자마자 바로 환자를 이송을 해서 그러면은 20분이면 한 40분 정도면은 그 안에 벌써 환자를 의정부 성모병원까지 이송할 수 있는. 물론 닥터 헬기 내에는 다 응급 장비가 다 갖춰져 있고. 자 그럼 우리 박민혜님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제 주변도 그렇고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잖아요. 네. 신혼부부 그리고 저희처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대부분이고 해서 지금도 뭐 보건소나 뭐 군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저는 알고 네. 있거든요.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뭐 오감놀이나 이런 발달 할 수 있게 뭐 수업도 해주고 보건소에서는 이제 신혼부부 뭐 임신을 이제 하게 된 임산부들 지원이나 뭐 이런 영양 플러스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데 네. 애기 엄마들이나 이제 신혼 초 이제 정말 이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타지에 와서 바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뭐 프로그램 하고 네. 있지만 좀 그런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저도 아기 갖기 전에 여성회관 이제 수강하러 가니까 이미 기존에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제가 신청하니까 이제 대기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다음 학기 해야지 이렇게 했던 적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갔더니 이제 사람이 다 차서 이미 수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그런데 그렇죠. 못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직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좀 많이 생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참 이 다양한 정책들을 만든다. 오늘 사실 이런 무거운 얘기를 안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지 그 철원의 새내기 주민이 되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 불편한 것들,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든지 이런 것들 이분들도 철원 국민들이십니다. 이분들도 같이 우리가 어울릴 수 있게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같이 나오시고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자 저기 우리 이명수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네. 철원만의 매력, 철원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 정. 이규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정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타지에서 올라와서 원래 집 밖에 잘 안 나왔어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그러셨구나. 없고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나가야겠다 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같은 그 주택에 연립주택에 사시는 할머니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사소한 거 하나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세대기 와서 이렇게 또 사는 게 그런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쁘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철원의 정. 고맙습니다. 이제 다 정리를 해버리신 것 같아서 저 우리 그러면은 이효진님 네. 아까 축제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축제 말고 철원만의 매력. 철원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철원만의 매력은 자연하고 밀접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철원에 와서 그렇게 큰 독수리를 처음 봤어요. 네네. 그 문해리 그 네네네. 고기의 독수리를 처음 봐서 그때 너무 놀랬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뭐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 있을 때는 계곡이라던가 어디 물놀이를 가자 하면 이날 이때 우리 약속 잡고 가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여름에 우리 여기 담터나 갈까? 그리고 그냥 바로 즉흥적으로도 바로 20분 달려서 갈 수 있고 우리 여기 산이나 갈까? 하면은 바로 뭐 20분 달려서 금악산에 가고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가까이에 있어서 자연과 밀접해서 너무 좋은 저는 그게 철원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 저기 이효진님은 시종일관 노는 걸로 가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기용님. 네. 이기용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원만의 매력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앞서 두 분이 다 얘기 잘 해주셔서 저도 그 부분을 가장 철원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대살을 좋아해서 네, 철원 오대살. 많이 안 드실 것 같은데 쌀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희 지인들 이제 고향의 사람들한테 오대살 선물로 해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이기웅님은 쌀을 또 최고의 매력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거 완전 철원 군 홍보가 되어버렸네요. 살아보는 것이 어떤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철원 군정 이만큼 이분들은 철원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비록 5년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시간을 철원에 사셨지만은 이렇게 철원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자, 우리 박민혜님은 철원만의 매력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서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뭘 더 얘기해야 되지? 약간 이런 뭐가 더 매력 있지? 이런 게 조금 생각을 했는데 자연도 좋고 저는 쌀도 정말 좋고 다 좋은데요. 노는 것도 저도 좋아하거든요. 축제도 좋아하고. 네. 근데 진짜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을 이제 집에 이제 철원에 초대를 하게 되면 이제 일단 예전에는 삼부암폭포부터 갔거든요. 네. 삼부암폭포나 이제 가까운 데로. 네. 근데 이제 1순위로 가는 데가 저는 꽃밭을 가게 됐어요. 네. 네, 고석정 꽃밭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조그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사소한 거지만 이거 관리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큰 일이고 이런데 이런 조금 발전해 나가고 이런 게 이제 철원의 또 매력이 아닐까. 귀담아 들어주시고 실행해주시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매력이잖아요. 하기 힘든데 철원의 매력 그렇게 생각하고 관광지로 좀 더 업그레이드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고석정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고석정 관리하는 담당자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맨날 제가 고마워서 놀리는 것 같아요. 그 담당자가 하루에 그 만보기를 체크를 하는데 하루에 많이 걸을 때는 6만 보 이상을 걷어요. 그 꽃밭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평균치를 내보니까 약 3만 보 정도를 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3만 보 개장 이제 그렇게 놀리는데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이쁜 꽃밭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 참 그 숨은 관광지도 많아요. 제가 취재 다니면서 보면은 알려지지 않은 뭐 철원에 보면은 저기 근남 잠공 6단리하고 잠공리 그 사이에 가면은 3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아직도 살아있고 있고 매월대 폭포도 굉장히 멋있고 뭐 안보 관광지는 뭐 더할 나위 없고 요즘에는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좀 출입이 좀 어렵지만은 굉장히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분씩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으신 거. 저한테 부탁하면은 제가 뭐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어디엔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자, 그럼 우리 이효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철원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냥 병원 이런 쪽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 불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영화관도 없었고 뭐 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영화관이 들어오고 알아서 진짜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여기 우리들이 원하는 거 하나씩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씩 뭐가 또 생기고 그럴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불편한 건 없고 부탁하고 뭘 더 만들어주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없어요. 네. 불편은 있어도 불만은 없으시다. 네. 자, 그럼 우리 이명수님. 네.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말고는 그냥 저는 대체로 만족스러워요. 그냥 아이가 아프니까 제가 조금 더 유난스럽게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저출산도 문제 되는데 나라에서 그런 부분이 강원도 지역으로 춘천이나 원주 쪽 말고는 대부분이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게 문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 부분을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짜 복지 사각이 없어야 되는데 이 철원 군민이 소도시 작은 도시에 산다고 해서 이런 그 가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병원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민혜님. 저는 저희 아기도 지금 25개월인데 어린이집 간 지 한 네 달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옛말에 이제 3살까지는 그래도 꽉 찬 3살까지는 엄마가 보육하는 가정보육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이나 뭐 다른 데 나가면 이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나 뭐 이런 문화센터나 이런 게 많이 근접히 다 있는데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청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하나 있지만 이제 외부 강사가 한 분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해주시는 거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생긴 게 이제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시는 거. 그거는 정말 저희 아이도 너무 좋아할 만큼 저도 거기를 많이 다녔는데 이제 그런 애들이 개월수에 따라서 이렇게 발달에 도움을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가정보육하는 엄마들은 3살까지 만 36개월까지는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아이들이 이제 뛰고 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조차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면 어린이집 가는 애들은 사실 거기에 가서 놀 기회도 없지만 이제 가정보육하는 엄마들은 힘들거든요. 36개월까지 집에서 계속 해야 되고 아니면 뭐 포천으로 나가던가 아니면 의정부를 나가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놀이시설 같은 게 없는 게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우리 이기웅님은 네, 저도 앞에 분들이 다 말씀하신 거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근데 또 한 가지 저는 생각했던 게 살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그 일자리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제 경력을 살려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자리 확충이라는 게 어느 지자체나 이제 그런 사업을 세우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저도 여기 철원에 와서 알게 된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밖으로 나가는 걸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분이 모두가 다 신랑 따라서 철원으로 다 오셔가지고 철원 군민이 되셨는데 이분들도 철원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철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저는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나 전국의 모든 분들이 철원은 접경 지역이다, 군부대가 많다, 겨울에는 너무 춥다, 맞아요. 이런 인식들만 많이 가지고들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철원은 군인하고 군부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춥고 접경적이라서 삭막한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 보면은 철원의 정도 느끼셨고 철원의 어떤 그 재미도 느끼셨고 철원의 맛도 보셨고 많은 것들을 느끼시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도시가 우리 철원이에요. 이 가운데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서 보니까는 나하고 너 이걸 넘어서서 우리라는 공동체 이런 것들이 가꾸어지고 만들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만족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다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철원인들의 모습을 보이고 더 살기 좋은 철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가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분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네 분 너무나 재밌는 얘기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